여러분,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두릅 속 사포닌이 홍삼보다 6배 이상 많은 것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조식품으로 홍삼 많이 챙겨 드시고 계실 텐데요. 홍삼 속 풍부한 사포닌이 노화 방지나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 등 효능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은 사포닌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과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봄에는 향긋한 두릅으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두릅의 효능과 아이들도 좋아하는 두릅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 그리고 두릅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마음으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건강의 민족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두릅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먼저 두릅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릅에는 미세한 독성이 있어 꼭 물에 데쳐야 독성분을 제거하고 특유의 쓴맛과 떫은 맛을 없앨 수 있는데요. 먼저 두릅 밑동을 자르고 잣잎을 제거해주세요. 남아있는 가시들을 칼로 긁어 제거해주세요. 두릅을 흐르는 물에 서너 번 흔들어 씻어주세요. 굵직한 두릅은 칼로 살짝 칼집을 내주세요. 냄비에 물을 채운 후 소금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끓는 물에 두릅 밑동을 먼저 20초 정도 담갔다가 두릅 모두 담가주세요. 1분 정도 익혀주시고 건져서 찬물에 식힌 후 물기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삶은 두릅을 상온에 오래 두면 색깔이 변하므로 주의해주시고,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소금에 절이거나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친 두릅은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무침, 튀김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초고추장 말고도 건강하게 두릅을 먹을 수 있는 레시피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두릅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비롯한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공급하는데요. 이 미네랄들은 뼈의 강도와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골다공증과 같은 뼈 관련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란의 풍부한 비타민 D가 두릅의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습니다. 두릅과 계란을 이용한 두릅 계란 볶음은 아이들도 먹기 좋고 칼로리가 높지 않아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훌륭합니다. 간단하게 하기 좋은 두릅 계란 볶음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전 두릅 데치는 방법을 설명해드린 대로 두릅을 데쳐주시고 계란 3개에 간장 1티스푼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기름 두른 팬에 불을 올려주시고 풀어놓은 계란물을 부어 잘 섞어줍니다. 계란이 적당히 익으면 데쳐놓은 두릅을 넣어주시고 소금 한 꼬집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 같이 볶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두릅 계란 볶음은 그냥 데쳐 먹었을 때보다 소화 부담도 줄이면서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릅을 이렇게 살짝 볶아 먹으면 비타민 K의 흡수율을 최대치로 높여주어 관절염 개선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함께 두릅을 먹으면 맛은 훌륭하지만 퓨린 함량이 둘 다 높은 편으로 통풍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궁합인데요. 두릅 계란 볶음은 비교적 퓨린 함량이 높지 않고 칼로리도 낮아 고기 대체 식품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또한 두릅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섬유질의 함량도 높아서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보약만큼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농림부는 두릅에 많이 함유된 사포닌과 비타민 C 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억제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포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뼈 건강 개선 효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이기도 한데요. 농업과학원의 기능성 성분에 따르면 사포닌 함량은 건조 중량 100g당 참두릅 8486.2mg, 땅두릅 2036.8mg, 인삼 2786.8mg, 홍삼 1310.2mg으로 나타났습니다. 참두릅의 사포닌이 무려 홍삼의 6.4배, 인삼의 3배로 나타난 건데요. 농업과학원은 두릅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사포닌 성분들은 폐암세포, 유방암세포, 자궁암세포 및 대장암세포를 처리했을 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항염증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두릅은 찬 성질의 채소로 따뜻한 성질의 마늘과 함께 먹으면 중화가 될 뿐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하고 노화 방지에 탁월한 항산화 물질이 더욱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두릅과 마늘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두릅 알리오 올리오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데친 두릅을 물기를 제거하여 준비해 주세요. 마늘 한쪽을 얇게 편 썰어 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늘이 살짝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아주시고 건져주세요. 마늘을 볶은 기름에 두릅과 소금 한 꼬집, 청양고추를 함께 넣어 볶아주세요. 취향에 따라 후춧가루를 넣으셔도 좋고 통밀 파스타면을 넣어 드시면 건강한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두릅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의 매운맛도 잡아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배당체 성분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뇨 질환에도 도움을 주고 노폐물 제거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 역시 주재료인 콩 단백질이 혈중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많이 먹어도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두릅과 함께 먹으면 당뇨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통풍에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인체 내에 세포막을 형성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습니다. 두부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비타민 K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 K는 두부의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두릅과 두부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두릅 두부무침 레시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질하여 데친 두릅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두부는 물기를 제거하고 칼등으로 눌러 으깨어 주시면 됩니다. 두부에 다진 파, 다진 마늘, 소금, 참기름, 통깨를 넣고 섞은 후 두릅을 넣고 잘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두릅 두부 무침은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은데요. 농업과학원의 발표로는 두릅의 독특한 향을 내는 정유 성분은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며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남은 두릅을 보관할 때에는 씻지 않은 두릅 그대로 물을 살짝만 뿌려주고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싸서 밀폐용기에 담아주세요. 냉장 보관하면 마르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향을 즐기는 산채이므로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하실 경우에는 살짝 데쳐서 물기를 제거하고 밀봉하여 급속 냉동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릅의 효능과 두릅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두릅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에는 계란 마늘 두부가 있었습니다. 계란 마늘, 두부를 이용한 두릅 계란 볶음, 두릅 알리오 올리오, 두릅 두부 무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두릅에는 좋은 영양 성분이 많지만 퓨린 함량이 높으므로 통풍 환자들은 가급적 조금만 드실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노하우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건강이 민족에서는 다음에도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